안녕하세요. 헬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손재혁과 고혜림의 완벽한 이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왜 고혜림의 이혼이 완벽했을지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손재혁이 돌아와서 앞으로 잘할 거고 행복해지자고 했고 자기가 고쳐보겠다는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고혜림은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이혼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해서 의심으로 힘들어하는 삶을 스스로 박차고 일어섰죠. 그래서 손재혁도 행복해지는 길을 갔고 고혜림도 행복해지는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선택이 쉬웠을 테니까요. 그리고 고혜림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손재혁은 다른 여자를 금세 만났죠. 그런 인간이니까요. 여자 없이는 1일도 못 견디는 인간이기 때문에 애정결핍이 하나죠. 공부만 잘하는 기대에 늘 못 미쳤다고 생각하는 본인 자신을 여자들의 인정으로 풀어가는 그런 가엾은 인간의 한 분류인데요. 이 사람도 어쨌거나 새로운 여자를 만나 잘 살고 있고 행복하든지 말든지 관계없고요. 그쵸?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고혜림은 그 인생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볼까 말까라는 미련도 생기지 않게 다시 시작하기로 결론을 내고 지내봤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지을 수 없고 저 사람이 안 그럴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손재혁 같은 인간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을 꾸리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고혜림의 이혼은 완벽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나도 그렇게 완벽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애도 있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다 이런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도 다 해보고 정서적으로 독립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병원에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아이들을 내가 혼자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정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시고 다시 시작도 해보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행복하지 않다. 앞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내디뎌 본다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 놓일 거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서럽고 힘든 일이 많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힘든 시련도 일의 한 종류일 뿐 그걸 못 이겨내진 않는다는 거죠. 고혜림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그렇지만 자신이 가게를 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케이크 만드는 거나 이런 걸 살려서 가게를 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뭐 나는 잘할 수 있는 반찬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럼 반찬 가게에 취직을 해서 반찬을 만들면서 판매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로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6개월 정도 쬐끄맣게 배달 반찬집 같은 거 내셔도 괜찮고요. 어떻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으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기 싫어서 못하지 내가 일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저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뭐 경단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대로 저희도 근무를 많이 하고 좀 편안하게 아이가 아프면 좀 결근을 해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일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나한테 맞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이틀 하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엔 3일 하게 되고 3일 하다 보면 4일 하게 되고 그렇게 점차 늘려가시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시고 노력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발맞춰 가셔야지. 아니면 이대로 살아도 남편이 돈을 갖다 주고 그냥 내가 내 아이들과 내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다면 꼭 이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는 너무 불행하고 내 불행이 아이들한테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완벽한 이혼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 이혼이 내 남편을 불행하기 위해서 하는 이혼이면 되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불행하기 위한 이혼이면 그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불행도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전체적 아이들한테도 나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 좋은 결론이 나는 이혼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이대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남편의 일에 나는 별로 관여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남편의 일로 내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라면 그대로 삶을 유지하시는 것도 이혼하고 다를 게 없죠. 그리고 호적이 묶여있고 안 묶여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혼이 힘든 이유는 마음이 묶여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나한테 저렇게 하는 아내를, 남편을 내가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마음 때문에 망설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여러분 스스로를 더 해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만약에 정말 깊숙이 생각해서 인정한다면 거기서도 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선택 이혼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혼이 떠밀려서 하거나 분노로 하거나 복수를 위한 이혼이거나 이런 이혼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선택 이혼이 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메일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짧게 고혜림의 완벽한 이혼, 그녀의 선택 이혼을 응원하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